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수 진영에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람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 제일 궁금한 사람이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인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지휘세상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진짜만 살판 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진짜 사생결단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화영의 그 가짜 뉴스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저기 재판 받으러 갈 때도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냥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방송 패널로 나오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또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보인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정말 진짜 그 당 대표가 됐거나 대변인이 됐거나 그 당 쪽에 있는 패널들이 됐거나 수준 이하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합니까? 이번에도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화영 술자리 회유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지금 기사 제목, 요 지금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개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이 언제 말을 바꾼 적이 있죠? 이재명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이 언제 말을 바꾼 적이 있죠? 날짜를 바꾸기로 했습니까? 이화영이처럼 지금 날짜를 계속 바꾸기를 합니까? 장소를 계속 바꾸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회유했다라고 하는 주체까지도 바꾸고 앉아 있습니까? 검찰이 무슨 말을 바꿨습니까?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딸들은 지금 사입이 종교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냥 교주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어준이 같은 거는 70억 가까이 되는 무슨 빌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김어준이 얘기 같은 방송 보면서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사이비 종교라니까요. 검찰이 무슨 말을 바꿨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지금 이제 그 김강민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김강민이 이 자식부터 진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 이재명 그 세상에서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배지라도 달 수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라도 한다라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한둘이었습니까? 대장동 변호사가 얼마나 많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찍어주는 진짜 인간들도 제가 기가 찰 노릇이고 개딸들도 기가 찰 노릇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서 찔릴 양심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화영이가 그 옥중서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 1이라고 공개했어요.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이화영이가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을 뭐라고 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라든지 이화영이 어떤 옥중서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자기랑 지금 상관이 없는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 1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지금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방해하겠다, 이재명의 재판을 뒤집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옥중서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그 옥중서신을 가지고서 김강림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회유를 했던 사람이 검사가 아니래요.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뭐라고 쭉 주장해 왔는데 A 검사가 회유를 했다라고 그 진짜 난리를 쳐왔던 인간들이 이제는 회유의 주체도 바꿔버립니다. 누가 이제 하고 있냐면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말을 바꿨어요. 또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 이 변호사가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이 이화영한테 접근해가지고 회유를 했다. 말을 그냥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정치 선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00%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약간의 사실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지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선동의 기본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을 구치소에 접견했을까요?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만났을까요? 수원지검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강민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접견 기록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 측이 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회유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변호사가 애당초 왜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냐? 이화영의 가족 측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니까요. 개딸들 지금 막 흥분하고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 봐봐라. 이 변호사가 이화영 구치소에 접견했는데 이화영의 말이 맞네.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진짜. 이 완전 사이비 종교라니까요. 이화영의 가족이 요청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간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검찰이 불러서 간 것이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지금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이 변호사 자식부터 진짜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떠벌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날짜를 특정했었잖아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요 세 가지. 물론 이것도 세 가지도 뭐 검찰 측에서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난리를 치겠네. 분명히 그 이화영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 28일 직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세 가지밖에 날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6월 28일 이후로 이화영이 검찰에 출석한 게 요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 날짜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 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화영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세 개 날짜에서 이화영이가 검찰에 저녁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화영이는 5시 넘어가지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김강민이가 됐거나 이화영이 됐거나 주장했던 게 뭐였어요? 검찰에서 6월 28일 직후에 저녁까지 술판을 벌였다. 이게 얘네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5시에 돌아갔다니까요, 구치소로. 뭐라고 또 할 건데요? 5시가 있잖아. 그게 막 저녁까지라는 뜻이었어요. 이 난리를 또 칠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김강민이가 또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 왜 그날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세 사람을 한꺼번에 소환한 것이냐? 같은 장소에 소환해가지고 그 회유랑 압박을 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화영의 진술과 뭐가 일치합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뭐였는데 저녁까지 술판을 벌였다. 그게 이화영의 진술인데 뭐가 일치를 하냐고요. 이화영의 진술과 일치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함께 소환을 해야지. 대질신문을 해야 되니까 같이 물어봐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함께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또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 압박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과 일치한대요. 도대체 회유 압박했다라는 거랑 뭐가 일치합니까? 저녁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뭐 양자역학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두 개로만 나눠져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그 옥중서신이라는 거 보니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어느 날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더만. 변호사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반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지들이 먼저 6월 28일 직후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확인을 해준 것인데 세 개를 지들이 특정해가지고 세 개를 확인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반박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선별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애당초 그리고 검찰은 정보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들이 날짜를 세 개를 특정해 줘가지고 세 개를 다 반박했으면 100% 반박을 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선별해서 반박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번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검찰이 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개딸들은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야 맞습니다. 검찰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어. 참 진짜 이런 인간들한테 단독으로 과반을 만들어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수준도 제가 진짜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서 이재명이 이렇게 설쳐되고 있는 것도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 뭐겠어요? 이재명이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집착할 정도로 그리고 아예 이번에 검찰에서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왜? 김강민이가 지난번에 뭐라고 또 했습니까? 18일에 교도관은 벽에 작은 유리창을 통해서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검찰에 사진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지금 한번 직접 보세요. 저게 지금 무슨 뭐 작은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강리부터 일단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이재명이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 만큼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6월 7일 날 이화영 1심 재판 결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정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